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6일 오전 2시 59분입니다. 방금 끝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일본 대 크로아티아의 대결에서 120분 동안 뛰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가지고 승부차기로 돌입을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크로아티아가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8강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120분 동안, 그러니까 연장전 30분을 포함해 가지고 12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격전이었습니다. 아주 명승부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피파 랭킹 24위,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 그때 우승은 프랑스였습니다. 지금은 피파 랭킹 12위입니다. 일본이 불리할 것으로 봤지만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전반 43분 공격수 마이다 다이젠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 지역 바깥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와 이어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떨어진 공을 왼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는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 일본이 기록한 첫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항상 선제골을 허용하고 역전승을 했습니다. 후반 10분에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헤딩으로 한 점을 만회해서 1대1이 되었습니다. 헤딩이 꼭 발로 찬 것처럼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1대1로 이제 맞선 가운데 후반에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장신입니다. 아마 최장신일 겁니다. 일본은 최단신일 겁니다. 최단신 대 최장신인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공중전에서는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압도했지만은 패스를 잘하는 일본 선수들, 그리고 수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연장전 각 15분씩 전반 15분, 후반 15분 뛰었지만 여기서도 결정이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로 간 겁니다. 승부차기에서 일본이 먼저 차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첫 키커는 미나미노 다쿠미인데, 오른쪽 하단으로 찬 공이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아주 불안하게 일본이 출발했습니다. 좀 이 승부차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땅볼 비슷하게 아래로 날리니까 스피드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의 첫 키커인 니콜라 브라시치는 성공시켰습니다. 자, 일본의 두 번째 키커인 미토마 가오로까지 또 실축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두 번째 키커인 마르첼로 브로조비치는 성공시켰습니다. 자, 2대0이었습니다. 일본의 세 번째 키커인 아사노 다쿠마는 골로 연결시켰지만은,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의 세 번째 키커인 마르코 리바야가 실축하여 승부차기는 2대1이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커로 나선 일본의 주장 요시다 마야가 실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네 번째 키커인 마이로 파살리치가 골망을 갈라서 크로아티아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는 월드컵에서 연장전 승부에 강합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16강, 8강에서 모두 승부차기로 이겼고, 4강에서는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교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키가 크고 하니까 우선 보기에 일본 선수들이 좀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는데, 그 사무라이 정신의 투지가 빛났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응원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본이 8강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브라질을 꺾고 해서 한일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은 정말 두 팀이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승부차기에서는 일본이 별로 경험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부차기를 좀 무성의하게 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면 체력이 소모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승부차기라는 게 정말 축구 선수로서는 악몽입니다. 이 실축을 하면은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수가 있고, 실축한 선수를 막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그런 꼴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실수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고 승부에 대해서는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번 이 경기를 쭉 보면서 키가 한 10cm 차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국민 평균 키가 가장 큰 나라가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입니다. 184cm쯤 됩니다. 일본, 한국은 최근에 영양 섭취가 좋아서 많이 컸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174cm, 일본은 우리보다 한 1cm 정도 작습니다. 그러면은 크로아티아와 일본 사이에는 이 키의 차이가 한 10cm 정도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딩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유리한데, 오늘 경기에서는 별로 그 체격이나 체력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본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일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꼭 그 앳된 고등학생들이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아주 표정이 담담한 표정이고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일본 사람들은 역시 일본 사람답게 축구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전형적인 유럽 축구, 즉 힘으로 밀어붙이는 축구 기교보다는 또 그 제2의 독일팀 같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승부에 강합니다. 큰 경기에서 잘 합니다. 8강에서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이 될 것이냐, 크로아티아 대 한국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2시간 이후에 판정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